네, 안녕하세요. 젊어지는 치과 구강의과 김준현 원장. 정과 이지혜 원장입니다. 네, 환자분들께서 저희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충치가 너무 심하거나 이제 아프셔서 신경치료를 권해드리면 아프시기 때문에 좀 겁이 나시기도 할 텐데 어떤 경우에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지 원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사실 신경치료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치료고 치과공포증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치과치료 중에서도 특히 신경치료라고 하면 뭔가 통증을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기 때문에 제가 신경치료를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환자분이 최대한 마취가 충분히 잘 돼서 조금 편안한 상태로 진료를 받으시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치과공포증이 심하신 환자분들이라도 마취가 잘 돼서 통증 없이 진료를 잘 받으시고 나면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조금씩 극복이 되시면서 치료를 잘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경치료를 어떤 경우에 꼭 해야 되는 걸까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충치가 너무 깊어서 신경까지 진행된 경우에 신경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면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뿌리 끝에 그 염증이 생기는데 이제 그때도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보철 진료를 할 때 치아를 다듬고 나서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신경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원인으로는 치아에 금이 갔거나 아니면은 어떤 외상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치아의 그 신경이 서서히 괴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경치료를 하시면 실제로 정말 치아가 약해지는 건가요? 저희가 보통 신경치료 과정이 치아 씹는 면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쪽에 있는 신경관으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치아를 삭제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치아에 남아있는 양이 이제 정상 치아에 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치아가 약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꼭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 보철 진료를 해서 치아를 보호해 줘야 되고요. 보통 그냥 신경치료만 하시고 그 상태로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잘못해서 힘을 많이 받거나 하면은 치아 뿌리에 금이 가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발치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 가기 전에 꼭 크라운 수복을 해서 보호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환자분들께서 신경치료 하시고 또 씌우고 나면 내 치아를 과연 얼마 정도 더 쓸 수 있냐 이게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로 신경치료하고 얼마큼 쓸 수 있는지 수명이 정해져 있나요? 치아 내부의 신경의 구조는 그 사람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환자분들에 따라서도 또 치아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잔신경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 신경관 내부의 이제 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잘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프로토콜로 이제 신경치료를 잘 진행을 해서 보철수복까지 잘 진행을 해드리는 게 목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경치료의 성공률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짧게는 2-3년 만에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수명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신경치료를 잘 완료를 해서 10년 이상 쓰시는 경우들도 많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명이 짧으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치료가 완료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최선을 다해서 신경치료를 해드렸는데 오래 못 쓰시고 이렇게 이를 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도 왜 그러면은 그냥 미리 빼고 임플란트를 해주지 왜 이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치료하느라고 나 이렇게 힘들게 했냐라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를 먼저 그냥 빼는 게 나을까요? 제가 치료를 해드린 입장에서도 신경치료를 고생스럽게 했는데 2-3년 만에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환자분도 속상하시고 치료를 해드린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속상한 일인데요.
그런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왜 처음부터 꽂고 임플란트를 하지 이렇게 고생을 시켰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환자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통 임플란트는 이제 영구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보통 이제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임플란트도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뭐 뽑게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자연 치아를 끝까지 보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같은 100세 시대에서는 어쨌든 아주 오랫동안 임플란트든 자연 치아든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연 치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가게 되면 나중에 임플란트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대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살릴 수 있는 자연 치아는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최대한 치료를 잘 진행을 해서 쓸 때까지는 쓰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신경치료라든지 뭐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또 저희 병원에 오셔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친절하게 또 설명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젊어지는 TV의 구강외과 김준현 원장, 보존과 이재 원장이었습니다.